안녕하세요. 청킹요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뇨병을 마인드맵으로 완벽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은 이렇게 종류, 진단기준, 진단검사, 치료, 합병증으로 크게 나누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당뇨병의 종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의 종류를 공부하기에 앞서 건강한 사람과 비교하여 당뇨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렇게 췌장의 랑게르한스섬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된 인슐린이 세포막의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하여 세포 내에서 포도당 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즉, 포도당은 인슐린을 통해 세포로 이동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기억하고 1형 당뇨와 2형 당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형 당뇨는 췌장의 랑게르한스섬의 베타세포의 파괴로 인해 인슐린이 결핍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인슐린을 통해 포도당이 세포막을 넘어 이동하지만 1형 당뇨의 경우 인슐린의 결핍으로 인하여 포도당이 세포막을 넘어 근육과 지방세포로 이동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못하여 간에서는 또다시 포도당을 신생하여 혈당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1형 당뇨의 증상에서 체중 감소는 인슐린 결핍으로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못하여 에너지원을 얻기 위해 저장된 지방과 단백질을 대사하여 체중이 감소합니다. 초기 의식장애와 케토시스는 인슐린 결핍으로 인하여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못해 지방을 사용하는 지방대사로 인한 대사산물로 케톤이 형성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케톤은 수소이온을 형성하여 대사성 산증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2형 당뇨의 경우에는 인슐린의 양이 케토시스와 산증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있기 때문에 1형 당뇨와 비교하여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형 당뇨는 인슐린 결핍에 의한 것이므로 평생 인슐린 주사요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경구형 혈당 강화제의 경우에는 효과가 없지만 경구형 혈당 강화제 중에서도 포도당이 장에 흡수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전분 차단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조요법으로 식이와 운동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2형 당뇨는 인슐린 분비 저하나 인슐린 저항성 증가로 인해 세포막의 인슐린 수용체가 인슐린에 대한 반응이 저하되어 세포에서 효과적으로 포도당을 흡수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포도당이 근육과 지방세포로 이동하지 못하여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간에서는 또다시 포도당을 신생하여 혈당이 증가하게 됩니다. 2형 당뇨의 증상은 1형 당뇨와 다르게 초기에 의식장애나 케토시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1형 당뇨는 췌장의 랑게르한스섬의 베타세포 파괴로 인한 인슐린 결핍에 의한 것이지만 2형 당뇨의 경우 인슐린 분비 저하나 인슐린 저항성 증가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인슐린의 양이 케토시스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는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인슐린 저하나 인슐린 저항성 증가로 인해 포도당이 세포로 이동하지 못하여 세포의 포도당 흡수와 저장 장애로 인한 고혈당과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못해 간에서 계속해서 포도당을 생산하여 고혈당이 나타납니다. 180mg/dl를 초과하는 높은 혈당으로 소변에서 당이 나오는 당뇨가 나타나며 혈당이 증가하면 혈관 내가 고장액이 되어 삼투압이 낮은 세포에서 삼투압이 높은 혈관으로 수분이 이동하여 신장에서 당과 함께 배설되는 다뇨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뇨로 인한 심한 탈수로 뇌의 갈증 중추를 자극하여 물을 많이 먹는 다갈이 나타납니다. 다식은 많은 당 소실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지방과 단백질을 대사하여 조직의 파괴와 소모로 인한 허기증에 의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체중 감소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못해 단백질과 지방의 이화작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사성 산증은 인슐린 부족으로 인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못해 지방대사가 일어나는데, 이때 대사산물로 나온 케톤체가 수소이온을 생성하여 대사성 산증이 나타납니다. 산증에 대한 부상작용으로 쿠스마을 호흡이 나타나는데, 쿠스마을 호흡은 이렇게 깊고 빠른 호흡으로 호흡의 수와 깊이가 증가하여 혈액 내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는 과다항기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형당뇨의 치료는 식이야 운동, 그리고 혈당 강화제 또는 인슐린 요법이 있습니다. 식이야 운동을 통해 인슐린의 작용을 돕는 것입니다. 다음은 당뇨의 진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는 하면의 4가지 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해당이 되면 당뇨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공복 시 혈당이 126mg/dL 이상, 임의 혈당이 200mg/dL 이상과 다뇨, 다갈, 다음, 다식, 체중 감소의 당뇨병의 정형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75g 경구 당 부하 검사 후 2시간 혈당이 200 이상, 당하 혈색소가 6.5% 이상인 경우입니다. 다음은 당뇨의 진단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뇨의 진단검사에는 혈당검사, 당하혈색소, 당하알부민, C펩타이드가 있습니다. 혈당검사에서 공복 혈당검사는 8시간 동안 수분을 제외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검사이고, 식후 2시간 검사는 식사 후 2시간 뒤에 하는 검사, 경구 당부화 검사는 공복 상태에서 하는 혈액 채취 후 75g 포도당 섭취한 후 30, 60, 90분 후 간격으로 혈액을 채취하여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당화 혈색소는 혈당이 상승하면 포도당 분자는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에 붙게 되는데, 이때 얼마나 많은 포도당이 적혈구의 혈색소에 부착되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2,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치에 대한 것입니다. 당화 알부민은 포도당 분자가 혈액 속에 알부민과 같은 단백질에도 부착하게 되는데, 이때 얼마나 많은 포도당이 알부민에 부착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혈액 속의 단백질이 얼마나 장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로 2, 3주간의 평균 혈당치에 대한 것입니다. C펩타이드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할 때 한 개의 인슐린과 한 개의 C펩타이드로 구성된 프로인슐린을 분비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췌장의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당화 혈색소 2, 3개월과 당화 알부민의 2, 3주간에 조금 헷갈려 소개 알주로 기억하며 외웠습니다. 소, 당화 혈색소, 개, 개월, 알, 당화 알부민, 주, 주간입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당뇨를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해보면, 종류는 1형 당뇨와 2형 당뇨의 기전, 증상, 치료로 정리할 수 있고, 진단 기준은 이렇게 4개 중에 한 가지 항목이라도 포함이 되면 당뇨로 진단하고, 진단검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당뇨의 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의 약물 치료는 경구용 혈당 강화제와 인슐린 요법이 있습니다. 경구용 혈당 강화제는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거나 말초에서 인슐린이 세포에 잘 결합하게 함으로써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약입니다. 경구용 혈당 강화제는 식이와 운동요법으로도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2형 당뇨병 환자에게 적용이 되며,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는 제1형 당뇨병 환자, 태반이나 모유로 아이에게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는 임산부, 모유 수유자, 방광기가 길어 수술 중 저혈당 발생 위험이 있는 수술 예정자에게는 금기됩니다. 경구용 혈당 강화제의 종류는 설폰 요석의 약물, 메글리티나이드계 약물, 바이구아나이드계 약물, 알파 글루코시다제 저해제인 전분 차단제, 티아졸리딘 디온계 약물, DPP4 억제제 약물, 그리고 새로 나온
나트륨 포도당 공동수성체2 억제제 약물이 있습니다. 저는 조금 쉽게 암기하기 위해 수메 미점 먹다 치아 나가 삐뽀삐뽀로 기억하며 외웠습니다. 수, 설폰 요속의 약물, 매, 글리티나이드계 약물, 바이구아나이드계 약물, 치아 졸리딘 디온계 약물, 삐뽀삐뽀, DPP4 억제제입니다. 새로운 약물은 나 포공수술하고 수메 미점 먹다 치아 나가 삐뽀삐뽀로 외우셔도 됩니다. 먼저 설폰 요속의 약물과 메글리티나이드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자극하여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약물입니다. 과잉 투여 시에는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으며 체중 증가에 부작용이 있는 약입니다. 설폰 요속의 경우 아스피린과 함께 투여할 경우에는 저혈당 유발 위험이 있으므로 함께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이구아나이드는 간의 포도당 생산을 감소시키고 췌장의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말초 조직에서 인슐린 작용을 강화하여 혈당을 감소합니다. 알파글루코시다제 약제제인 전분 차단제는 포도당이 장에 흡수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로 인한 식후 소화작용 방해로 소화기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분 차단제의 경우 인슐린 작용과 관계없이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므로 일형 당뇨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DPP4 억제제는 음식을 섭취하면 인클레틴이라는 호르몬이 장에서 분비되어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이 인클레틴 호르몬은 DPP4 효소에 의해 분해되는데 DPP4 효소를 억제하여 인클레틴 호르몬이 오랫동안 작용하도록 해주어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켜 줍니다. 치아 졸리딘 디오는 근육과 간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여 혈당을 조절합니다. 치아 졸리딘 디오는 수분 저류와 드물게는 간 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사용할 경우 중성지방은 낮추고 HDL은 높일 수 있으므로 대사증후군을 동반한 환자에게 사용하게 됩니다. 새로운 경구용 혈당 강화제인 나트륨 포도당 공동수송체2 억제제는 신장에서 포도당 제흡수를 저해하여 가다한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슐린요법입니다. 인슐린은 포도당을 체내의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에너지를 만드는 연료로 하게 하는 필수적인 호르몬입니다. 따라서 인슐린을 스스로 만들어 공급할 수 없는 1형 당뇨병 환자는 반드시 체외에서 인슐린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1형 당뇨병 환자가 아니라도 2형 당뇨에서는 다음의 경우에는 인슐린 주사가 필요합니다. 인슐린의 종류는 초속효, 속효, 중간, 장시간, 혼합형이 있습니다. 초속효형은 식전 15분 이내 식사 직후에 투여하고 지속시간이 짧아 주사 직후 저혈당 위험이 크지 않습니다. 속효형은 식전 30분 이내 피하 근육 내 정맥 내로 주사로 투여합니다. 투여 방법이 다양하여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중간형은 주사 후 1시간에서 3시간째부터 작용이 시작되며 4에서 10시간의 최대 효과가 나타나므로 식사 30분 전에 투여합니다. 장시간형은 하루 이상의 지속력을 바라고 투여하는 것으로 1일 2회 어느 때나 투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인슐린 제제와는 혼합이 불가합니다. 혼합형은 중간형과 속효형을 다양한 비율로 미리 섞어둔 인슐린입니다. 각자의 인슐린 용량을 따로 조절하기 어려워 혈당 조절이 불량할 수도 있습니다. 인슐린의 투여 방법입니다. 인슐린은 단백질이므로 위장 내 단백질 분해 요소에 의해 비활성화되므로 구강으로는 투여하지 않습니다. 투여 방법으로는 먼저 보관된 인슐린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개봉 전에는 냉장 보관, 개봉 후에는 냉장, 실온 보관을 하며 미리 뽑은 인슐린의 주사기 바늘은 인슐린 결합체에 의해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로 향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인슐린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상온의 인슐린으로 준비하여 혼합형의 경우 맑은 인슐린을 먼저 준비하여 속효성 인슐린의 오염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흔들 경우에는 기포로 인해 정확한 용량 투여가 어려우므로 굴리도록 합니다. 다음은 인슐린의 주사 부위를 확인합니다. 인슐린의 주사 부위는 복부, 대퇴, 둔부, 팔로 이 부분이 통증에 덜 민감하여 신경 분포가 적고 흡수율이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주사는 반복적으로 같은 곳에 주사할 경우 조직 비우나 위축이 되어 인슐린 흡수가 되지 않아 혈당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1에서 2cm 떨어진 곳에 주사하여야 합니다. 또 근육과 사지같이 움직임이 많은 부위는 인슐린 흡수율을 높여 저혈당 위험이 있으므로 주사하지 않습니다. 인슐린의 주사 방법은 상온의 인슐린을 알코올로 닦고 완전히 마른 후 엄지와 검지만 이용하여 피하 주사 실시합니다. 알코올이 다 마르지 않은 채 주사할 경우 알코올이 세포 내로 전달되어 붉어지거나 자결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엄지와 검지만을 이용하여 피하 주사를 하는 것은 엄지와 검지만을 이용하여 피하만 들어올려 근육 주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사바늘을 찌른 상태에서도 피부를 잡고 있어야 주사바늘이 근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사 후에는 수초간 눌러주어야 합니다. 문지를 경우 인슐린의 흡수가 빨라지고 피부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꼭 눌러주어야 합니다. 인슐린요법의 부작용은 저혈당입니다. 인슐린은 과다하게 투여하거나 많은 양의 운동을 하거나 식사를 거를 경우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사탕과 같은 당당류를 섭취하도록 합니다. 조직 비우나 위축은 반복적으로 같은 부위에 주사할 경우 생길 수 있습니다. 비우되거나 위축된 조직은 인슐린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인슐린 용량을 늘려 정상 조직에 주사할 경우 저혈당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모기 현상과 새벽 현상입니다. 소모기 현상과 새벽 현상은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감별하여야 하는 중요한 현상입니다. 소모기 현상은 과도한 경구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을 투여한 경우 잠자는 중간, 오전 3, 4시경에 저혈당이 유발이 되고 이에 의한 신체 반응으로 아침 공복에 의한 심한 고혈당이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새벽 현상의 원인은 인슐린 분비 부족과 인슐린 저항성 증가로 간에서 포도당 생성과 분비가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성장 호르몬을 들 수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깊게 잠든 후에 분비가 최고조에 이르는데 이 성장 호르몬이 간에서의 포도당 합성을 증가시켜 취침 전보다도 아침 공복에 혈당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벽 현상과 소모기 현상을 감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치료가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즉, 소모기 현상은 인슐린 작용이 과다하여 발생한 취침 중 저혈당이 원인이므로 오히려 약제 투여량을 줄여야 합니다. 소모기 현상의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취침 중 저혈당에 의하여 아침에 잠에서 깬 후 심한 두통이 있거나 밤새 땀을 심하게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심한 악목을 되풀이하게 되는 경우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반면 새벽 현상은 인슐린 부족에 의하여 간에서 포도당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원인이므로 약제를 증량하여 혈당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두 가지 현상을 확실하게 감별하는 방법으로는 새벽 3시에 혈당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새벽 3시에 저혈당일 경우 소모기 현상, 정상 혈당일 경우 새벽 현상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당뇨의 식이요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식이요법을 통해 저혈당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품 교환표를 사용하여 정해진 영양소를 모두 섭취해야 합니다.
높은 당질의 경우 혈당이 빠르게 증가하므로 혈당 변화가 적은 낮은 당지수의 음식을 섭취합니다. 그리고 단순 당질의 경우 소화가 빨리 되어 혈당에 영향을 미치므로 제한하고 다당류를 섭취합니다. 고섬유질의 시기의 경우 장 운동을 항진시켜 음식이 장에 머무는 시간을 감소시킴으로써 음식 내에 있는 당질이 흡수되지 않도록 합니다. 더불어 콜레스테롤과 지방산도 빠르게 배설하여 혈중 콜레스테롤과 LDL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술은 가량의 포도당이기도 하고 간에서는 술을 에너지원으로 우선 사용하기 때문에 술의 중간 대사산물이 간에 축적되어 간의 당원 신생작용을 감소시켜 저혈당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은 가급적 제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식이요법을 통한 체중 조절은 당뇨 환자의 혈당, 지방 조직, 고지혈증을 감소시켜 당뇨병성 혈관장애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요법입니다. 운동요법은 근육세포의 인슐린 이용 촉진으로 포도당 이용 증가에 따라 혈당이 감소하고 체중 감소하여 당뇨병성 혈관장애를 감소시키므로 중요합니다. 혈당이 300 이상이거나 250 이상과 소변에서 케톤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혈당이 정상, 소변에서 케톤체가 음성이 나올 때까지 운동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이는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카테콜라민, 성장 호르몬, 글루카곤이 분비되어 간의 글리코겐이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혈당을 상승시키고 케톤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당뇨 환자가 운동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은 운동 전 의사와 충분히 상의 후 운동을 시작하여야 하고 운동 전과 후에는 혈당 체크를 하고 운동 후에는 발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삼투성 이뇨에 의한 탈수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저혈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 전에는 단백질이 포함한 복합 탄수화물을 먹고 운동 중간이나 후에는 운동의 시간이나 양에 따라 추가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있는 당뇨병 환자는 망막의 출혈 위험이, 허혈성 심질환이 있는 당뇨 환자는 운동으로 인한 협심증, 신경병증이 있는 당뇨 환자는 하지 손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운동 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당뇨 합병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의 합병증에는 저혈당이 있습니다. 저혈당은 혈액 속의 포도당의 농도가 필요량보다 모자라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체로 혈당이 7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신호로 저혈당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원인은 인슐린을 과량 투여하거나 식사 시간 지연, 적은 양의 음식을 섭취한 경우, 음식 보충 없이 가다 운동을 한 경우로 인해 나타납니다. 증상은 빈맥, 떨림, 발한과 같은 교감신경 항진 증상과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 같은 저혈당 증상이 나타납니다. 의식이 있는 경우 사탕과 같은 당당류를 섭취하고 15분 후 재검사를 합니다. 재검사에도 70 이하일 경우 당질을 반복 투여하고 그래도 완화되지 않는 경우 병원에 방문하도록 합니다.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측이로 자세를 바꾸고 구강 투여는 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없기 때문에 연화 반사가 없어 질식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글루카곤 1mg을 피하나 근육 주사하고 50% 포도당을 정맥 주사합니다. 그리고 의식이 돌아온 경우 글루카곤은 작용 시간이 짧으므로 저혈당 예방을 위해 단당류를 준 후 간식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다음 합병증은 당뇨성 케톤산증입니다. 당뇨성 케톤산증은 당뇨로 인한 고혈당과 이로 인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못해 지방을 사용하여 케톤체를 형성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원인은 인슐린 투여 부족, 스트레스로 인한 에피네프린과 코티졸이 증가하여 포도당 생산 촉진과 인슐린 효과 감소로 나타나는 고혈당, 질병 감염으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 증가, 수술 외상,
임신 2, 3기에 나오는 태반 호르몬으로 인한 인슐린 기량제 작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당뇨병성 케톤산증의 증상은 다뇨, 다갈, 다식과 주요 증상인 아세톤호흡과 쿠스마르호흡이 나타납니다. 아세톤호흡은 케톤체를 폐를 통해 배출시키기 위한 호흡으로 과일향이 나는 냄새인 아세톤 냄새가 나는 호흡입니다. 쿠스마을 호흡은 케톤이 생성한 수소이온으로 인한 대상선 산증을 보상하기 위해 호흡이 빨라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케톤체의 증가로 인해 오신구토와 식욕부진과 같은 위장계 증상과 신경계 저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당뇨성 케톤산증의 간호는 주기적으로 혈당을 측정하여 관리하며 다뇨, 다갈로 인한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수분 섭취를 해주어야 합니다. 혈당 측정 시 혈당이 높은 경우에는 인슐린을 투여합니다. 일대 탈수가 온 상태라면 피하 조직 관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속혈성 인슐린을 근육 주사나 정맥 주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칼륨 수치를 잘 교정해 주어야 합니다. 고혈당 상태에서는 세포 안에 있던 칼륨이 세포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혈액 내 칼륨이 높아져 고칼륨 혈증이 나타내고 인슐린 투여 시에는 칼륨이 다시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저칼륨 혈증이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칼륨은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인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잘 교정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 합병증은 비케톤성 고삼투성 혼수입니다. 비케톤성 고삼투성 혼수는 당뇨로 인한 고혈당과 이로 인한 삼투성 이뇨로 인한 탈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증상은 심한 고혈압, 다뇨, 다음과 탈수, 신경계 증상이 나타납니다. 비케톤성 고삼투성 혼수는 케톤증, 산증, 위장계통의 증상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인슐린이 있기 때문에 쿠스마을 호흡, 아세톤 호흡, 위장계 증상을 제외하고는 DKA 증상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당뇨의 만성합병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혈관 합병증은 대혈관 죽상경화증으로 인한 대혈관 폐쇄로 뇌혈관, 간상동맥, 말초혈관 질환이 나타나는 것으로 고혈당의 지속으로 인한 혈관 손상과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한 지방 이하로 혈중 지질 농도가 증가하여 죽상경화증이나 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치료 및 간호는 죽상경화증의 예방법과 같습니다. 만성합병증의 미세혈관 합병증입니다. 미세혈관 합병증은 고혈당 지속으로 모세혈관과 세동맥의 혈관 기점막에 세르비톨과 과당의 비정상적인 포도당 분자가 형성되어 미세혈관을 손상시켜 혈관이 폐쇄가 되는 것입니다. 미세혈관 합병증은 당뇨병성 망막증과 당뇨병성 신증이 있습니다. 당뇨병성 망막증은 망막의 미세혈관의 손상으로 인한 망막 커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증식증, 정증식증, 증식증의 단계로 나뉠 수 있는데 비증식증은 망막혈관에 미세 동맥류나 미세 출혈이 나타나는 것으로 시력장애는 없는 상태입니다. 전증식증은 망막혈관의 폐쇄로 혈류가 감소하여 국소적 허혈이 나타나 시야에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증식증은 초자체까지 세혈관이 형성이 되고 혈관 약화로 인한 파열과 출혈로 망막이 박리되고 실명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부유물이 보이거나 거미줄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성 망막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검진을 통한 검안경 검사로 망막 동맥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혈압 증가로 인한 혈관 파열 위험이 있으므로 심한 운동은 제한합니다. 당뇨병성 신증은 신장의 사구체 모사혈관의 손상으로 사구체 기점막이 두꺼워져 단백질 투과성 증가로 소변으로 단백질이 소실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알부민뇨, 부종, 고혈압이 나타나고 점진적으로는 콩팥 기능 부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혈압과 고혈당을 조절하고 신장 손상으로 나트륨을 배설하기 어려우므로 저염 시기를 하고
고단백식이 시 사구체 여과율이 증가하여 신장에 부담을 일으키므로 저단백식이를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 조절에 사용되는 ACE 이니비터를 통해 사구체의 혈관 확장으로 사구체 여과압을 감소시켜 단백질이 덜 빠져나가게 되므로 초기 단백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성합병증에서 신경병증입니다. 신경병증은 신경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벽이 두꺼워져 슈반세포의 탈수초화로 신경전도가 늦어지고 슈반세포 내 소르비톨 축적으로 신경전도가 손상되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신경병증에는 말초신경병증과 자율신경병증, 뇌신경병증이 있습니다. 말초신경병증은 하지신경 부위에 많이 나타나고 감각 이상과 감각 저하와 심부검 반사 저하 등이 나타납니다. 이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근력, 반사, 모노필라멘트 검사를 합니다. 모노필라멘트 검사는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의 선별 검사로 환자는 눈을 감은 상태에서 모노필라멘트를 피부에 직각에 대고 휘어지도록 눌렀을 때 환자가 느끼는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발 10곳을 검사하여 4곳 이상이 느끼지 못하면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만성합병증에서 자율신경병증입니다. 자율신경병증의 증상은 심혈관계, 위장계, 비뇨기계, 부신, 발한신경증, 심부검 반사 감소가 나타나며 간호는 모든 상처는 즉시 치료하며 발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뇌신경병증은 눈꺼풀 처짐, 복시, 감각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먼저 만성합병증에서의 감염증과 발병변이 기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염증은 고혈당으로 인한 호중구의 화학주성 기능과 대식세포의 식균작용 감소로 감염의 저항력이 감소하여 세균의 침입이 쉬워져 발생하고 고혈당으로 인한 세균 또는 곰팡이 성장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게 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발병변의 경우 신경병증의 말초신경병증에서 발병변의 경우 신경병증의 말초신경병증에서 통증과 압력에 대한 감각 저하와 자율신경병증의 발한신경증, 말초혈관 질환으로 인한 하지 혈액순환 불충분으로 개조와 상처가 잘 낫지 않고 면역 이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뇨 환자의 발간호는 여유 있는 신발과 발가락이 보이는 신발은 신지 않으며 늦은 오후에 발이 부어 있으므로 늦은 오후에 신발을 구매하도록 합니다. 발병변 예방을 위해 양말을 신고 매일 밤 발에 병변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발은 미지근한 물에 씻으며 두드리듯 말리며 발가락 사이도 잘 말려줍니다. 발가락 사이에는 로션을 바르지 않고 발톱은 씻은 후 일자로 깎고 제대로 깎지 못할 경우 전문가를 찾아가도록 합니다. 상처 예방을 위해 맨발로 다니지 않고 반창고나 테이프를 붙이지 않으며 뜨거운 것이나 화학물질이 닿지 않게 합니다. 후반부를 마인드맵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치료를 약물, 식이요법, 운동요법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고 합병증을 급성, 만성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맵은 공부한 내용을 키워드 위주로 직접 정리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뇨를 상기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청킹요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